오늘 내용이 얼마나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최성모랑 저랑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이 변동성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또 최상무님이 자 그러면 향후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느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더 바뀌느냐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아침에 전무님하고 계속 방송을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아주 통찰력 있는 그 스토리 같은 그 주제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빅테크들 빠지고 또 반도체들 빠지니까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냐, 포트폴리오를 좀 성장 쪽에서 가치 영역, 방어 영역 쪽으로 재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여의도의 그 애널리스트들도 시각을 좀 그 방어 영역에 있는 섹터들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는 시각들이 약간 컨센서스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나 빅테크가 다시 주도주의 위치를 차지할 것 같다는 의견은 사실 소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 좀 국한해서 그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성장 영역에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고요. 이론적으로도 주가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이나 방어 쪽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성장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긴 시계열이지만 10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규모가 크거나 대형주거나 중형주거나 소형주거나 이 성장 쪽에 있는 그 주식들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간혹 올해 같은 경우 YTD로 보면은 이렇게 중형주 쪽에서 성장 쪽의 성과가 약간 그 둔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성장주들의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래서 뭐 최근에 조정이 뭐 급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장 쪽에 있는 주도주를 그 모으는 좋은 기회로 가져가시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성장 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위쪽에는 그 가치주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밑에 쪽에는 성장주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한 3, 4년을 보면은 계속 그 성장주 섹터에 고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성장주들의 그 성장의 어떤 기울기가 그 방어 쪽에 있는 그 주식들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퀄리티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빅테크만 보더라도 계속 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구간에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프리미엄을 받다 보니까 요즘 조정은 그 프리미엄을 좀 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 공포,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게 마련인데, 앞으로는 좀 통화 완화 사이클로 가는 구간에 있어서 이쪽으로 저금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방어보다도 밸류보다도 성장 쪽에 있는 성과, 그 주식들의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에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좀 낮아지는 국면이라면 더욱더 성장 쪽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늬만 성장주를 고르는 것은 정말로 곤란한데, 한때 그 코로나 때 그 줌이라는 비디오 컨퍼런스 하는 그 툴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성장의 지속이 안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아주 좋은 케이스라서 가져왔습니다. 줌이 한때 그 성장률이 300% 가까이 300%가 넘게 나왔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또 여기저기서 줌과 같은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는 툴을 만들면서 경쟁도 격화되고 가격 경쟁도 생기면서 성장률 자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주가 역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7~80% 급락하는 그 사례가 발생을 했고, 이 줌의 또 PER을 보면은 한때 뭐 100배, 200배 봤던 것이 지금은 10배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성장주를 고를 때 지금 당장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그 성장을 지속할 만한 경쟁 우위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또 큰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투자 방법과 슬기로운 투자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변동성장이 하나도 무서울 게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투자의 수익을 가져오는 기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희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데,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sek터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유효한 섹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견해를 하기보다도 통계적인 거에 의해서 입각해서 피델리티가 지금 각국의 경기 사이클 상에서 각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주요국만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지금 침체를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도나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경기의 정점을 막 통과한 상황으로 피델리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경기 확장의 마지막 국면에 막 진입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사이클, 확장 사이클의 후반기에 이제 한참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각국의 위치를 피델리티에서 분기마다 제시를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피델리티에서는 과거 몇십 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섹터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냐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리세션이 일어났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았냐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가 있는 곳이 퍼포먼스가 좋은 섹터였거든요. 다 그냥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정하듯이 필수 비재나 건강관리나 유틸리티 이런 쪽이 침체 구간에서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자료는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신뢰할 만한 자료라면 지금 경기 사이클에 레이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레이 사이클에 막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IT랑 사면 안 되네, 보니까. 자유소비재랑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 안 한 것이 이게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어떤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그 체제의 변화 그리고 어떤 뭐 혁신 이런 것들이 그 앞에 경기 사이클에서 막 뒤죽박죽 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앞에 그 얼리 사이클이나 미드 사이클이나 레이트 사이클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요거는 그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 리세션에 한해서는 그래도 필수비재나 건강관리나 유틸리티 이런 쪽이 성과가 좋았다는 부분은 누구나 좀 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리세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피델리티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걸 보면 예. 그러면 피델리티가 지금 전망을 하기는 지금 익스펜션의 레이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한국도 그럼 이제 곧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국면이 나오면 지금부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최근에 그런 펀드들의 변화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계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에서 다시 위로 가기도 하고 이게 그 계속해서 분기마다 관찰을 해보면은 꼭 일정한 순서대로 가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 관련된 섹터들을 구분을 해놨지만 그것과 그 실제 투자와 연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경기 전망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경기 전망으로 코로나 때도 그랬고 항상 보면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당연히 방어적인 섹터가 아웃퍼폼하고 경기 얼리 스테이지랑 미드 스테이지하고 다 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는 경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보면 그 피터 린치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나는 경기 전망 자료 안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걸 가정을 하는 최근에 조정도 그거잖아요. 실업률 급등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온다. 근데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서 맞춘 적이 있냐고. 네.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장단기 금리 역전된 지 지금 2년 됐어요. 근데 이제 온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도 아까 실업률이 급등하면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미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20%가 되는데 그렇죠. 이 거대한 소비국이 소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다 엄청난 하드랜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서 실업률이 급등하는가 이 부분이고 지난번 22년도였었나요? 그때 두 번의 GDP가 마이너스로 갔었지만 그렇죠. 실업률이 안 올라갔다고 해서 전미경제연합회에서 이번에는 리세션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GDP가 역성장을 했는데도 또 리세션 아니래. 왜냐하면 실업률이 급등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교과서적인 자료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우고는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상무가 막 이제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기가 이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죠.
비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우산 장사를 잘하는 1등 회사를 우리는 사는 거고, 날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그런 경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른 그런 투자가 중요하지, 경기를 함부로 침체, 하드랜딩,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예. 저도 40분 했고 최성무도 40분 했어요. 아, 40분 시간 했습니까? 예. 저희가 1시간을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먼저 많이 했고요. 저희가 최슬리 투자자문이 이렇게 무료 특강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저희들이 많이 겪어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얼마나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최성모랑 저랑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이 변동성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하셔서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오늘 특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무님, 저 한마디만 할게요. 아, 예. 그 배를 탔을 때 파도가 막 세게 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을 보면은 굉장히 어지럽고 멀미가 나잖아요. 그때 좀 시선을 멀리 바라보면은 좀 배멀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멀미가 나는 장이지만 시계를 좀 길게 보면은 좀 편안하고 여유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엔딩, 클로징 멘트 좋았고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니고 금요일 날 아침에 최슬릭 모닝 브리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